사람들이 묻더군. 정주영 회장님은 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하하, 나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교과서적인 매너를 갖춘 사람도 아니었어. 오히려 항상 안 된다는 일에 해보긴 해봤어? 하고 윽박지르는 불편한 사람에 가까웠지. 그런데도 왜 그들은 내 옆에 서 있었을까? 호감? 그건 시장에서 나누는 달콤한 인사나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상냥함이 아니야. 내가 경험한 호감이란 생사를 걸고 나서는 순간 이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이 흙탕물을 건널 수 있겠다는 믿음 그 자체였어. 그 믿음은 말이나 표정이 아닌 행동에서 오는 거였지. 나는 살면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어. 일이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 늘어놓으며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 그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야.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겁함 때문이지. 그런 사람에게 누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나. 호감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아. 맨발로 진흙탕을 뛰어나가는 발자국 소리에서 나와. 그 발자국 소리가 곧 내 목소리였으니까. 나 책임질 테니 같이 갑시다. 그 선언이 곧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었던 거야.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감정보다 신뢰한다는 무게감이 훨씬 더 무거운 호감이었지. 내가 그 발자국 소리의 중요성을 처음 깨달은 곳이 어디냐고. 아주 가난했던 시절, 내가 처음 쌀가게 배달을 시작했을 때 그 축축한 새벽길 위에서였지.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뛰는 발자국 소리, 그 소리에 사업의 모든 원칙이 담겨 있었어. 모든 성공은 나만이 아닌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는 첫걸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야. 그 발걸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쌀가게 배달을 할 때였어. 그땐 차도 자전거도 없었지. 그저 내 두 다리가 운송수단이었어. 새벽부터 쌀가마니를 지고 이 집 저 집 뛰어다녔지. 호감을 얻는 방법?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 어느 날 아침이었어. 눈보라가 심하게 쳐서 온 동네가 얼어붙은 날, 보통의 배달부들은 이런 날씨엔 안 됩니다. 내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게 문을 닫았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 자연재해 앞이니까. 하지만 나는 쌀 가마니를 짊어졌어. 손이 시리고 발가락이 찢어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맹세했어. 오늘 아침 쌀밥을 기대하는 저 집 식구들의 약속된 아침 식사를 내가 지킨다. 눈 속을 헤치고 약속된 시간에 쌀을 배달했을 때 아주머니들이 놀라면서도 나를 보던 그 눈빛, 그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청년은 약속을 지켰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청년에게 맡겨야 한다 하는 신념이 그 눈빛 속에 밝혀 있었지. 그때 깨달았어. 호감의 뿌리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모두가 포기할 때 홀로 지켜낸 약속의 무게라는 걸.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이나 화려한 배경에 잠깐 끌릴 수는 있어. 하지만 절대적 신뢰는 위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낸다는 지독한 실천에서 나오는 거야. 그 쌀가게의 작은 약속이 훗날 수십 년짜리 조선소 계약을 따내는 배짱이 되었고 아무도 못한다던 건설을 밀어붙이는 불굴의 의지가 되었지. 내게 돈을 맡기고 일을 맡긴 사람들은 결국 내 발자국 소리를 믿었던 거야. 그 발자국 소리가 곧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작은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넘어지고 있나?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작은 약속의 파기 때문은 아닌가? 진정한 호감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불가능을 깨고 나타나는 그 순간 비로소 탄생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을 싫어했는지 아나? 그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어. 못한다는 말 속에는 뿌리 깊은 가난의 냄새가 났거든. 쌀가게 배달을 하면서 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 한 종류는 약속한 시간에 쌀을 받으면 고맙네, 정청년, 이렇게 눈 오는 날에도 와줘서 하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 이들은 비록 당장 부자가 아닐지라도 신뢰와 약속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지. 다른 한 종류는 오늘 눈이 오는데 쌀이 늦었군.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뭘 생색내는 건가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이들은 겉으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마음속이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었어. 이들은 모든 일을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았고 타인의 노력에 대한 존중이 없었지. 나는 확신했어.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는 것을. 못한다는 말은 곧 도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주문이었어. 이 주문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 호감을 살 수 없어. 왜? 그들 옆에 있으면 나까지 무능해질 것 같거든. 호감이란 사람들이 당신 옆에 서면 나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야. 내가 훗날 조선소를 만들 때 외국 사람들이 내게 물었어. 당신들은 배를 한 척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소. 어떻게 수주할 생각을 합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했겠어? 아직 안 해봤을 뿐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것이 내 삶의 전부였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 개척자적인 행동이야말로 수많은 동지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이었지.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나? 안 됩니다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됩니다인가?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호감을 결정하고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사람들은 흔히 호감을 외모라고 착각해. 멋진 옷, 비싼 시계, 교양 있는 말투. 내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건 껍데기일 뿐이야. 내가 현대를 세울 때 내게 제일 필요한 건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정직한 얼굴이었어. 화려한 수트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낸 땀 냄새였지. 진짜 호감은 책임감이라는 무게에서 나와. 내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어.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으니까. 그때 나를 믿고 돈을 대준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 내 매끈한 매너를 봤을까? 아니야. 그들은 저 사람이 실패해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갚아낼 것이다. 는 내 눈빛 속에 책임감을 본 거야. 외모? 내가 말하는 외모는 보이는 것 전부를 뜻해. 그건 당신의 삶의 태도를 투영하는 거울이야. 회의할 때 매번 약속 시간을 어기고 핑계를 대고 작은 손에 아우성치는 사람.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그 태도에서 무책임한 냄새가 나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 호감은 신뢰 자산이야. 매일매일 작은 일에서부터 저 사람은 반드시 해낸다는 기록을 쌓아 올려야 해. 혹시 당신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나? 조금만 힘들면 이건 내 일이 아니다며 꽁무니를 빼진 않나?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크기와 그 짐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는 끈기를 보고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야. 거칠에는 잠깐의 눈속임일 뿐이지 진짜 매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책임감이야. 당신은 지금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나? 아니면 가볍게 버리고 있나? 사람들은 살면서 두 가지를 착각해. 눈치가 빠른 것과 진짜 능력을 혼동하고 자존심이 센 것과 자기 신념을 헷갈리지.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거래하고 동업했지만 교활하게 눈치만 빠르고 자존심만 높은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큰 일을 맡기지 않았어. 왜냐? 그들은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을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사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일이야. 돈이 오가는 일 이전에 신뢰가 먼저 오가야 하지. 가장 호감을 얻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아나? 정직하고 겸손한데 조금은 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신중하다, 함께 가고 싶다는 감정을 느껴. 왜? 배신할 염려가 없거든. 정직하지 못한데 눈치까지 빠르면 그건 그냥 위험한 악당일 뿐이야. 내가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사업 자금을 한 번에 날려버렸을 때가 있었어.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화려한 언변이나 지략이 아니었어.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이 돈을 갚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진정성이었지. 진정성이란 포장지가 아닌 알맹이야. 솔직하게 나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나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존중을 잃지 않는 성숙함이지. 지금 당신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포장하고 있나? 아니면 솔직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땀 흘리고 있나?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기술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직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눈치 빠른 자는 잠깐의 이익을 얻지만 정직한 자만이 영원한 호감을 얻는 법이야. 사람들이 나를 왜 좋아했을까? 돈이 많아서? 웃기는 소리! 사업에서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과시하는 순간 그 돈은 호감을 얻는 무기가 아니라
협동을 막는 장벽이 돼.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 너무 비싼 차, 너무 눈에 띄는 명품으로 자신을 도배하지 마라. 왜? 당신이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들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나보다 월등히 잘났군. 나와는 레벨이 다르다. 거기서 끝이 아니야. 더 나쁜 생각으로 이어져. 저 사람은 나와 작은 이익을 놓고 다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경계심이야. 호감은 줄어들고 견제심과 불안감만 커지는 거지. 이른바 프라다 효과라는 게 이런 거야. 겉은 화려하지만 함께 뒹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내가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항상 작업복을 입었던 이유가 뭔지 아나? 내가 검소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 나는 당신들과 같은 편이다. 나는 이 흙탕물을 피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지. 호감의 본질은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와야 해. 당신의 명품이 그 마음을 막는 장벽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잃은 거야. 진정한 부자라면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지. 돈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려고 해선 안 돼. 시선은 잠깐이지만 마음은 영원한 동지를 만들어 주니까. 지금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나 아니면 단지 부러워만 하고 있나? 존경은 호감을 만들지만 부러움은 시기만 낳을 뿐이야.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해. 때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보다 냉정하고 못돼 보이는 한무파탈이나 옴무파탈에게 끌려. 젊은 시절 나도 그런 도끼 있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착각했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그건 함정이야. 심리학자들은 말하더군. 나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 결국 당신이 외롭다는 신호라고. 외로움이 뭔가? 자극이 없는 상태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극을 갈망해. 텅 빈 마음에 자극을 채우려다 보니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것에 손을 대는 거지. 밤늦게 고칼로리 음식을 찾거나 내용 없는 자극적인 영화에 빠지는 것과 똑같아. 마찬가지로 외로운 사람은 갈등과 싸움을 몰고 다니는 나쁜 사람에게서 강렬한 자극을 느껴 그 자극을 매력이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생각해봐. 조직에서 가장 능력 있고 신뢰받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시끄럽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게 끌려다닌다면 그건 당신의 정신이 이미 고갈되었다는 증거야. 당신 주변이 평온해서 일부러 문제를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평생을 동지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야. 외롭지 않아야 나쁜 사람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거든. 주변에 든든한 신뢰 관계가 있다면 나쁜 사람의 자극적인 속삭임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호감을 얻으려 노력하기 전에 먼저 당신 스스로 외롭지 않도록 주변을 채워야 해.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제든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어. 진정한 성장은 혼자만의 고독 속이 아니라 건실한 동지들과 함께하는 책임감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야. 당신은 지금 당신의 주변을 어떤 사람들로 채우고 있나? 그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맞는 말이야. 하지만 사업을 해보면 알아. 착한데 만만하다는 것은 사업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면 당신의 공로를 가로채고 잘못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기 쉬워지지. 조직 전체가 병드는 거야.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책임은 내가 진다고 했어. 하지만 원칙까지 무너뜨리지는 않았지. 진짜 호감을 주는 착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그들은 이타적이 돼. 우호성은 적정하게 유지해.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만함의 시작이야. 갈등이 싫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당한 요구에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선을 뒤로 물리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들거든. 내가 배운 교훈은 이거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에게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며 동료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끌어안고 가려 한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의 원칙과 진짜 함께 가야 할 동지들을 배신하는 꼴이 돼. 만만하지 않은 착함은 용기를 필요로 해. 바로 나의 정의를 분명히 세우는 용기야. 내게 일이란 무엇인가? 동료란 무엇인가? 회사의 돈이란 무엇인가?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해. 누군가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원칙에 어긋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 비겁하고 못된 인간들일수록 자기만의 확고한 정의를 가진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 그들은 선을 넘어도 당신이 물러설 것을 알지만 원칙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멈칫하게 되지.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야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옆에 서고 싶어 해.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봐. 당신은 그들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고 있나? 아니면 존중받는 동지가 되고 있나? 사람들은 흔히 호감을 얻는 사람이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고 생각해.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다고 말이야. 하지만 내가 본 평범해 보이는데도 항상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비결은 자기가 돋보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 그들은 자신을 인기인으로 만들지 않고 상대방을 인기인으로 만들어주는 재주를 가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야. 회의를 하든 저녁 식사를 하든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시계를 보거나 딴 생각을 하는 법이 없었어.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할 때 그렇구나, 대단하오 같은 감탄사를 넣어줬지. 자네는 아마 생각할 거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야. 이게 바로 존중의 핵심이야.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 곁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당신은 단지 듣고 끄덕였을 뿐인데 상대방은 마치 자신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지. 자네는 관심을 받기 위해 행동하나 아니면 관심을 주기 위해 행동하나. 내가 수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원칙 때문이야. 그들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나는 좋아, 해봅시다 하며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줬어. 내가 그들을 존중하니 그들은 나를 믿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지. 진정한 리더십과 호감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스피커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리스너인가에 달려있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큼 강력한 투자도 없어.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게.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 젊을 때는 뜯어고칠 수 없는 얼굴이라도 그 패기 하나로 모든 걸 밀어붙일 수 있었어. 그게 젊음의 매력이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져.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방식은 매력을 더하는 것에서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야 해. 빼는 미덕이 중요해지는 거야. 생각해보게. 회의실에서 매번 땀냄새가 진동하는 사람, 식사 후 입가심 소리를 불쾌하게 내는 사람, 대화할 때마다 팔짱을 끼고 건방진 자세를 취하는 사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번지르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호감이 아니라 깊이 대상으로 분류하게 돼. 당신의 총체적인 외모, 냄새, 소리, 동작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고객에게 불량품을 내주지 않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곧 성숙한 자세이고 호감을 유지하는 기본이야. 내가 젊은이들에게 뛰어라고 했다면 중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 관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멋지려 애쓰지 마. 그 시간에 당신의 말투를 정돈하고 당신의 책임감을 다시 점검해.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당신 옆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음과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호감 전략이야.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옆자리를 동료들에게 편안하게 내어주고 있나? 아니면 불편한 기운으로 그들을 밀어내고 있나? 사람들은 흔히 남들에게 인기 있는 것과 이성에게 매력적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착각해. 엉터리 같은 소리야.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계약과 협상을 해왔어.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상대편 회사의 실력자나 사장을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 주변의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왜냐? 내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이야. 동성 친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공정과 협력의 기본적인 미덕을 갖췄다는 증거야. 약속을 지키고 의리가 있고 함께 흙탕물 속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지. 이 동지애에서 오는 좋은 평판은 전염성이 강해.
만약 당신의 동료들이 당신을 두고 저 친구는 뒤통수를 치지 않아 어려울 때도 제 몫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소문은 결국 당신의 잠재적인 고객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 결국 저 사람이 내 삶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야. 당신의 동료들이 당신을 믿고 짐을 맡긴다는 사실 자체가 이성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매력적인 증명서가 되는 거지. 당신이 만약 나는 동성 친구들한테는 인기 많은데 이성한테는 인기가 없다고 불평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 당신의 그 인기라는 것이 혹시 술자리에서 돈이나 쓰는 가벼운 호의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진짜 호감은 깊은 신뢰에서 나오고 이 신뢰는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당신의 주변 동료들에게서 존중을 얻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당신의 매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길이야. 다른 것을 탓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내가 승승장구만 했을 거라고 착각해. 천만에.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 젊은 시절 어렵게 모은 돈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려먹은 적도 여러 번이야.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했지. 정주영, 결국 안 되는군. 하지만 그 실패들이 결국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큰 호감을 얻는 밑거름이 되었어. 왜 실패한 사람에게 호감이 갈까? 첫째, 그들은 약점을 숨기지 않아. 허세를 부리는 사람보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 하나는 놓쳤습니다.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쉽게 마음을 열지. 진정한 용기는 성공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숨기지 않는 솔직함에서 나오는 거야. 둘째, 실패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증명이야. 나는 사업이 망했을 때 잠적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어. 빚쟁이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이 돈은 반드시 내가 땀 흘려 갚겠다고 약속했지. 사람들은 내가 돈을 잃은 것보다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 감동했어. 진정한 호감이란 상대방이 당신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재기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느끼는 지점에서 발생해. 당신이 바닥을 쳤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흙먼지를 털어내는 모습. 그 불굴의 의지야말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호감의 무기가 되는 거지. 당신은 지금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있나? 아니면 그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신뢰의 담보로 내밀고 있나? 실패는 죄가 아니야.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진짜 죄야. 당신의 실패 경험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사람들은 왜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자꾸 복잡한 이유를 만들어낼까? 경영학이고 심리학이고 뭐든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어. 하지만 내가 평생 배운 건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이야. 호감 가는 사람의 핵심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행동은 명료하고 예측 가능하며 쓸데없는 핑계가 없어. 내가 조선소를 지을 때 외국 기술자들은 수백 페이지짜리 복잡한 매뉴얼과 공법을 들이밀었어.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지. 내가 뭐라고 했겠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삽부터 듭시다. 복잡함은 두려움의 변명일 뿐이야. 실행하지 못할까봐, 책임지지 못할까봐 미리 온갖 변명과 이론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복잡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에게서 불신을 느껴. 함께 일해도 결국 방향을 못 잡고 헤맬 것 같거든. 진정한 호감과 신뢰는 결단력에서 나와.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책임지고 해보겠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수백 가지 복잡한 보고서보다 훨씬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랐던 건 내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고 무조건 앞장섰기 때문이야.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나? 이것저것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복잡한 이론과 변명은 집어치우게. 호감은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손과 발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가장 단순한 목표를 정하고 가장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 단순함이 바로 호감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움직이는 힘이야. 당신의 결정이 명쾌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될 거야. 사람들은 흔히 돈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착각해. 하지만 돈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짊어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야.
내가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필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겠나? 내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책임감 때문이었어. 이 책임감이 확장되면서 호감이 돼. 사람들은 당신이 가족을 지키는 힘을 가진 것을 볼 때 당신에게 신뢰를 느껴. 왜냐? 가족에게 진실한 사람은 조직에게도 진실할 가능성이 높거든. 내가 수많은 동지를 만들 수 있었던 힘도 거기서 나왔어. 나는 그들의 가족까지 책임지려 했어. 그들이 땀 흘려번 돈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자식이 굶지 않도록. 나는 내 사업을 나만의 돈벌이가 아닌 모두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쳤지. 돈을 버는 행위는 결국 당신의 책임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야. 작은 쌀가게 배달부 시절의 책임감이 당신의 가족을 먹여 살렸다면 현대그룹을 이끄는 책임감은 수만 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무게였지. 당신이 돈에 대한 태도가 곧 사람들에 대한 태도야. 돈을 자신만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호감을 주겠나? 그들은 언제든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핑계를 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돈을 함께 만드는 가치와 책임을 완수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사람이 모여. 그들은 당신의 옆에서 자신의 미래를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으로 돈을 벌고 있나? 아니면 그저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돈을 쫓고 있나? 당신의 돈에 대한 철학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와 호감의 깊이를 결정할 거야. 이제 삶의 황혼역에 서서 되돌아보니 내가 쌓아 올린 조선소와 자동차 그리고 건설 현장의 흙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발자국이야. 내가 젊은이들에게 해보라고 윽박 지르고 때로는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결국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호감이란 말이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전파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정직과 책임감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며 모두가 포기하는 순간에도 먼저 맨발로 뛰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진정한 불안,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력의 총합이야. 이제 내가 할 말은 끝났네. 당신은 지금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나? 당신의 그 발자국이 오늘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함께 가고 싶다는 강력한 호감을 만들어내고 있나? 아니면 그저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나? 삶은 멈추지 않아.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남긴 행동과 약속은 계속해서 당신의 호감, 즉 당신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어. 이제 당신의 차례야.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당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게